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건강과 밀접한 게 바로 생활체육인데요. 그동안 대한체육회 그늘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생활체육이 대한생활체육회로 탄생했습니다. 여기에 속초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명길 의원이 대한생활체육회 초대 부총재로 추대됐는데요. 대한생활체육회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 어떤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지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명길 대한생활체육회 부총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총재님, 뉴스에선 자주 출연하셨는데 이렇게 헬로 이슈 토크로 인사드리는 건 처음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시청자분과 도민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생활체육회 부총재 김명길입니다. 먼저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민 여러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긴 어둠의 터널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어려움의 역경도 거뜬히 헤쳐나가시는 저력이 있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네, 이 대한생활체육회 이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사단법인 대한생활체육회는 지난 3월 달에 발기인대를 가졌고요. 9월에 법적인 절차, 요건이 다 갖추어지면서 정식 사단법인 비영리단체로 이제 등록이 완료가 됐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우리 40개 종목별 단체가 있고요. 17개 광역시도별 회장단 이제 선임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 집행부 이제 마무리가 끝나고 난 뒤에 직장 그리고 다문화, 실버, 유청소년, 그리고 이제 부처별 산하까지 약 75명의 임원들이 지난 10월 25일 정식으로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상태입니다. 네. 일단 대한생활체육회는 이제 대한체육회가 프로와 엘리트 실업 중심이라고 한다면, 생활체육회는 명칭 그대로 국민 누구나 쉽게 접목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단체입니다. 네. 일단 사실 일상생활에서 체육이라는 이제 모든 영역 중에 포괄적으로 포함된 이제 분야인데요. 프로 체육이 금메달이나 1등이 목표라고 한다면, 생활체육은 꼴찌에게도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메달을 걸어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국민이 놀이마당, 그리고 특히 향후 이제 전국대회나 이제 동계체육대회, 세계생활체육대회에서도 제가 이제 선보이겠지만, 지금 우리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민속놀이까지 생활체육의 종목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네, 생활체육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꼴찌에게도 박수와 메달을 걸어준다는 게 참 멋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마추어 단체일 텐데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생활체육의 현 주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 명칭만으로 기존의 생활체육과 혼돈하기 쉬운데요. 기존의 생활체육과는 전혀 별개 단체고요. 기존의 생활체육은 우리 비대해진 인원, 그리고 덩치가 커진 이제 조직, 그리고 이제 막대한 예산 등으로 이제 정치적의 어떤 입김까지 이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많이 부작용이 내포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히 이제 대한체육회 산하에 있다 보니까 모든 기획이나 추진 면에서 대한체육회 관리 감독을 받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집행되는 과정도 대한체육회 산하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민 1인당 1종목을 만드는 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체육의 이제 본래 목적은 스포츠 정신이 이제 정치적 영향권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이게 원래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5년간 지속적인 통폐합 끝에 이제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합쳐지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목소리가 그만큼 좀 작아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효율성 대비 이제 프로 체육에 밀린 몰림 현상이 전체 국민 체육 생활체육에 걸림돌이 되는 건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또 생활체육 할 때 이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좀 아무래도 열악한 처우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생활체육회가 풀어야 할 것들도 많지만 좀 말씀드린 대로 이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실 예정이실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생활체육은 지도자의
그 자질이라든가 지도자 양성 과정의 절차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지도자 양성은 일반 국민들과 프로들 사이에서 체계적인 이제 기량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생활체육으로 인해서 프로로 전향하는 네. 그런 지도자를 만드는 것도 한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네. 따라서 이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건전하고 건강한 선수, 1인 1종목 여가 선용을 통해서 스포츠의 생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제 내다보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맥락에서 지도자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한생활체육회에서 풀어나가야 될 숙제고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체육이 아무래도 좀 엘리트 체육에 좀 집중을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생활체육과 좀 어떤 차이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지금 그 단순히 예산 편성에서도 일단 좀 차이가 좀 있고요. 네. 육성 과정 그리고 인원 편성 과정에서도 좀 차이가 좀 많은데요. 체육의 이제 중요성을 우리가 알면서도 국민 전체에 대한 그 외적인 측면, 특히 이제 특정 계층 지도자를 탈피하지 못하는 지금까지 어떤 폐단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 특히 이제 인맥 중심, 선수 육성이라든가 금전적으로 올려진 이제 부패 현상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엘리트 체육에서 이제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을 생활 체육에 접목시켰을 때는 이런 폐단을 없애야 되겠다는 가장 그 생각이 중점적이었기 때문에요. 일단 개선의 여지가 가장 필요한 부분은 선수 육성도 중요하지만 선수가 그 육성하기 전에 그 양성되는 과정에 있는 지도자의 처우 개선 그리고 지도자 양성 과정에 그 체계적인 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코로나19가 점점 길어지면서 많은 분야에서 타격을 입었는데 생활체육 역시 좀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체육 대회나 행사가 좀 취소됐었는데 네. 대한생활체육회가 내년에 이 전국 생활체전과 또 동계 생활체육대회를 준비하고 계신다 들었습니다. 네,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 대한생활체육회는 세계 생활체육 스포츠연맹에 이제 가입이 돼 있고요. 네. 세계 생활체육연맹은 91년도에 이제 독일에서 창립이 됐고 지금 각국의 이제 회원단체들이 170여 개 회원단체들이 있고요. 네.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이제 전환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전환되는 시점에 방역 수칙은 당연히 준수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 국민들, 도민들이 해방감을 줄 수 있는 체육 스포츠 활동 이벤트가 지금 절실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18개 시군 중에 한 2개의 지자체가 지금 긴밀히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제 확정되기 전에 좀 발표가 어렵기 때문에 긴밀하게 접촉을 하고 있고 차근차근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또 이번에 초대 부총재로 이제 추대가 되셨는데 지역을 위한 일을 좀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강원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되나요? 네, 강원도 하면은 산, 바다, 호수, 청정 지역의 이미지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정치적인 부분이라든가 우리 그 스포츠적인 부분에는 변방으로 항상 이 취급이 됐었어요. 그런데 강원도가 변방으로 지금까지 취급이 됐다면 이제는 강원도가 중심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생활체육이 기점이 되면 우리 그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 특히 유일한 분단도인 강원도, 남강원도, 북강원도의 자연스러운 체육 교류 네. 그리고 생활체육 교류를 통해서 이 정치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돌파구를 찾아줬던 그리고 우리 대화가 단절될 때마다 대화의 물꼬를 터줬던 이 생활체육을 교류를 시도함으로 인해서 네. 앞으로 좀 더 강원도가 중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대한생활체육회 부총재를 취임하기 전에 남북 그 체육 교류와 관련된 유소년 축구 아리 스포츠컵 대회를 지금까지 계속 교류를 추진해 왔고 그 결실을 맺었던 그런 역량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서 남북 강원도가 첫 물꼬를 트고 향후에는 남과 북이 자연스럽게 통일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생활체육이 참 재미있는 게 일부 주민들에게는 좀 가까운데 또 다른 일부 시민들에게는 또 먼 얘기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만큼 좀 참여하는 사람들이 제한적이라는 건데요. 이런 문제도 좀 해결해야 할 과제 네. 같은데 이 도민분들이 생활체육에 좀 보다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생활체육이라는 그 개념, 그 말 그대로 이제 건강을 위한 종목이라면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죠. 네.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을 시스템적으로 준비를 한다고 해도 참여율이 저조하면 생활체육이라는 그 명칭은 사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앵커께도 제가 말씀드렸던 처음에 우리 민속놀이에서도 즐길 수 있는 제기차기라든가 이런 것도 생활체육으로 접목할 수 있듯이 우리 국민 모두, 우리 특히 강원도민들께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체육 프로그램 시스템에 참여하는 건 구전 홍보라든가 뭐 인터넷, SNS를 통해서 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체계를 완전히 바꿀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생활체육이라는 게 접근함이 어렵지 않게 자연스럽게 누구나 오늘 그 퇴근 후에 공원에 나가면 체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프로그램이 갖춰져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만들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정부를 비롯해서 지방 정부에서도 이 생활체육에 대한 시각을 좀 달리해야 할 것 같은데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에 좀 필요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건 한 가지입니다. 엘리트 체육이 우리나라 국위 선양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엘리트 체육이 중점이 되다 보니까 엘리트 체육의 지도자의 어떤 문제점, 선수 간의 파벌 싸움 이런 부분 때문에 모든 언론이라든가 모든 내용들이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생활체육은 국민 건강과 밀접된 이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특히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 포괄적인 융합적인 그 정부 대책들을 많이 좀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네. 일단은 방금도 이 남북 교류에 있어서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대한생활체육회에서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생활체육이 교류를 하고 싶다고 남북 관계에 북에서 답을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제가 앵커께서 이제 질문해 줬을 때 이제 답변 내용 중에 지금 유일한 분단 국가 세계 유일해 그리고 유일한 분단도인 남강원도 북강원도가 이런 생활체육으로 인해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문화예술 생활체육이라고 한다면 생활체육인 중에 문화예술인도 있을 수 있고 네. 앵커님 같은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법조인들도 계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생활체육이 교류가 되면서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환경도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그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의 스포츠 교류로 물꼬를 틀려면 북한은 그 항상 이 신뢰관계를 많이 따집니다. 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하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나선다고 바로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의 어떤 단체, 누가 자기들과 신뢰관계를 쌓고 정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스포츠 교류를 했느냐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정점에 계신 분이 또 남북체육협회 이사장님께서 지금 정점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잘 협력을 해서 북한의 그 제1회 기회만 된다면 제1회 생활체육 축전을 남과 북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드는데 중점을 줄 생각이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북한과 그 남북 간의 지금 어떤 이 교환됐던 이 청소년 축구도 지금 잠깐 답보 상태인데요. 네. 조만간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대화의 물꼬가 서서 지금 트기 시작하는 좋은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사만 된다면 향후에는 육로를 통한 육로로 원산을 방문을 해서 우리 생활체육 스포츠단이 방문을 하고 우리 유청소년 팀을 우리 육로로 가는 버스에 같이 함께 동승해서 방문을 해서 이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이 희망이 결실로 내년쯤이면 맺어지지 않을까 저는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총재님께서는 앞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도 맡으셨고 네. 대한직장인체육회 부회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해오셨는데 네. 해오신 활동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저는 이제 스포츠 관련된 업무를 많이 했었죠. 특히 네. 이제 프로축구와 관련된 업무들도 제가 많이 접해봤는데요. 일단 그 현장 스포츠를 접하면서 우리 특히 이제 지금 강원도만 보고 얘기를 하면 네. 우리 강원도 손흥민 선수가 지금 전 세계에 춘천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에 정말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국위선양을 하는 선수가 되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라는 그 우리나라 국가대표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수많은 그 이제 방문을 하면서 정치 지도자들과 교류한 이것보다도 더 파급 효과가 큽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손흥민 선수 같은 정말 출중한 선수를 키우려면 체육 지도자들이 정말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파벌이 없이 네. 선수를 선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의 역할인데요. 히딩크 감독은 변방에 있던 선수들을 그들 스스로가 변방에 있다고 느끼지 않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필드에서 뛰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선수들을 발굴을 해내서 네. 세계 최고의 선수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파벌 없는 정말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는 누구나 꿈꿀 수 있는 그런 스포츠의 세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스포츠 계통에 있어 보면 같은 포지션에 접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축구도 같은 포지션에 그 중복되는 선수 중에 정말 이 선수 컨디션이 더 좋아요. 그래서 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는 계속 벤치 신사만 지고 있습니다. 네. 그 선수는 평생을 운동밖에 하지 않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프로팀으로 전향이 어렵다면 그 선수의 앞으로의 인생의 앞날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앞으로 누가 보장해 줄 것인가에 네. 대한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이 스포츠계의 안 좋은 폐단 반드시 바꿔나가야 되겠고요. 우리 생활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 선정 과정에서의 엄격한 시스템, 네. 정비를 통해서 이런 폐단들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극복해 나가다 보면 좋은 생활체육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 그리고 거기에 막 걸맞는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이 병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생활체육회와 관련된 뭔가 시스템이나 구조 개선이 필요한데 네. 이 강원도는 이 생활체육을 하기에 뭐 인프라는 좀 어떤 상황인지 강원도가 생활체육 인프라는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18개 시군의 지자체장들께서도 인프라 시설들이 많이 확충이 돼 있는 만큼 프로그램 개발에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존에 있는 딱딱한 이 프로그램이 아닌 자연스럽게 모든 시민이 접할 수 있는 퇴근하고 집으로 귀가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생활체육을 접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자연스러운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또 이제 나오신 김에 이제 부총재이시기 전에 속초시 의원이시잖아요. 최근에 또 임시회도 진행을 하셨는데 네네. 속초시 의정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 하셨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속초시는 30년 수건 사업인 동서고속화철도의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도민의 열망이었고 우리 속초 시민의 30년 수건 사업인 동서고속화철도가 이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가 착공이 되게 되면 1시간대로 서울 속초 간 춘천을 거쳐서 속초 간 관광객들께서 하루 생활권, 반나절 생활권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걸 계기로 인해서 지금 대학들이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네. 대학들이 학생들 모집이 상당히 어려움에 겪고 있어서 수도권으로 많이 떠나고 있는 현실인데요. 우리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도 우리 지방으로 캠퍼스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고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우리 학생들이 떠나지 않는 네. 그런 지역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 이제 대한생활체육협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와 도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대한생활체육이 창립이 되면서 오늘 이런 뜻깊고 좁은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민은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이고 모범적으로 치러낸 그런 저력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산, 바다, 호수가 있는 이런 청정 지역에 생활체육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와 항상 가까이 있는 생활체육이 대한생활체육회 출범으로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 실현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에서의 변화도 필요하겠지만 도민들의 많은 참여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이시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